예, 안녕하십니까. 한결수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할 텐데요. 공매도 재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미 뭐 관련된 뉴스들 내용으로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과거에 이제 공매도가 금지가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 뉴스가 나왔습니다. 공매도 자본시장법 시행 때문에 2025년도 3월 4일, 3월 31일부터 시행을 한다. 그래서 과거 사례와 향후의 어떤 움직임, 또 이게 약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점검 체크하고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공매도가 드디어 재개가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했죠. 개인들보다는 기관들만 이용되고 또 우리나라는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가 됐었는데 일부 외국계 증권사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례들이 발표가 됐었죠. 그래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이것 때문에 최근 정치적으로 좀 이슈가 됐었고 그래서 결국은 금지가 됐었죠. 우리나라 이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던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가 이제 뭐 아시겠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 때였습니다. 이때는 뭐 무차별적으로 시장에 급락이 막 하다 보니까 뭐 제 기억으로는 2008년도에 터지면서 11월인가요? 거의 코스피 지수가 뭐 20일 만에 3주 만에 14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뭐 그리고 뭐 하한가 삼성전자도 그때 뭐 하한가 부근까지 갔던 기억이 있는데 뭐 엄청나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 시장 조치 하락 급락을 막기 위해서 6개월 7개월 동안 금지했다가 재개를 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일단 이건 제가 보더라도 적극적인 어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조치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아시겠지만 이제 유럽 재정 위기입니다. 이 남부 스페인, 이탈리아 요쪽 때문에 시장이 또 급락이 나왔죠. 가뜩이나 이제 신흥국인 우리나라에도 여파를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한번 그 글로벌 금융 위기 때를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겪다 보니까 유럽의 재정 위기가 아시아로 번질 수 있을 가능성들이 농후해짐에 따라서 공매도를 금지를 했었죠. 그리고 그래서 이 부분들도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세 번째는 약간 좀 애매모호했죠. 코로나 때 일단은 금지를 했습니다. 글쎄요, 코로나19 위기 때 금지를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때는 부분적으로만 했었죠.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종목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금지시키는. 이거는 약간 특이적인 상황들.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꼭 그랬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 어쨌든 이런 세 번째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최근에 했던 거는 아시겠지만은 공매도 관련된 불공정 사례. 이번에 이제 재개가 됩니다. 한 2년 만에 재개가 되는데 이때는 약간 정치적인 문제가 컸죠, 사실은. 뭐 외국계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례가 발견되면서 기관들을 하는데 개미들은 왜 못 시켜주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과거 사례들을 이렇게 좀 봤다라면은 자, 공매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공매도를 또 모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공매도 제도와 이 대차거래 이거는 우리가 좀 알고 가야겠죠. 공매도는 말 그대로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겁니다. 그렇죠? 대차거래는 주식을 어디서 빌려 와가지고요. 팔았다가 나중에 혜택 갚는 거예요. 공매도는 애초에 주식이 없던 걸 팔고 다시 사서 갚는 겁니다. 약간 다르죠. 공매도는 계약이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공매도는 계약 없이 그냥 팔았다가 높은 가격에 팔았다가 낮은 가격에 사가지고 갚는 거예요. 대차거래는 주식을 빌려주는 기관들이 있죠. 증권금융이나 증권사, 뭐 예탁원 이쪽에서 주식을 빌려 이미 계약을 맺고 이거를 나중에 되갚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약간 달라요. 그러면은 대차거래는 돈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그렇잖아요. 계약을 하려면 주식을 빌려와야 되는데 이 빌리는 거에 대한 담보 금액이 필요하니까 처음부터 금액이 크기 때문에 사실 개인들이 거의 하지를 못해요. 다만 이제 대차 거래라는 거는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이제 그 약간 변형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공매도와 그런 차이점이 있고 또 대주거래라는 거 있습니다. 개인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대주거래는 이제 공매도를 개인들이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증권사에서 할 수 있게끔 빌려와서 할 수 있게끔 기능하는 겁니다. 사실 공매도랑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기관들이나 외국인 투자들은 공매도를 진행하는데, 예, 그렇죠. 대주거래는 증권사를 통해서 대신 이제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고요. 과거에는. 그리고 이제 공매도는 제한이 없는. 이게 이제 사실은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말들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무차익 공매도, 외국계 투자기관들이 무차익 공매도 사례가 적발이 되다 보니까 금지를 시켰고, 여론 때문에 금지를 시켰는데, 일단 발표된 거, 지난 이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제 발표를 했죠. 2025년도 3월 31일 날 재개를 하겠다. 왜 그래요? 말들이 되게 많았죠. 이제 공매도가 금지가 된 나라들이 사실은 후진국들이에요. 예, 후진국들입니다. 그리고 외국계에서는 상당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저도 정치적으로 문제가 좀 뭐 얘기 듣고, 공매도 때문에 시장이 빠진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공매도 때문에 시장이 빠졌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대신 공매도가 순기능은 뭐냐면, 오버슈팅 있죠? 주가가 적정으로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작전주들, 대표적으로. 적정순 가야 되는데 이런 오버슈팅 했던 부분에 공매도가 빵빵 때리고 최근에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어요. 약간 오버슈팅 했던 사례. 대표적으로 고려아연. 뭐 지분 경쟁 때문에 이 고려아연 주가가 얼마에서 50만 원대에서 지분 경쟁이 붙고 사모펀드하고 이런 게 붙으면서 50만 원이 225만 원까지 갔습니다. 불과 석 달 만에. 그죠? 왜 그래요? 지분 경쟁이 붙었으니까. 주총에서 서로 외국계 사모펀드가 우호적인 피아였다가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흐름들을 가면서 급등해버렸죠. 서로 공개 모습 들어갔고.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뭐 한없이 오를 수는 없죠. 이럴 때 공매도 물량들이 있었으면은 이렇게 급등하진 않았을 겁니다. 적당히 급등을 했겠죠. 적당히. 그죠? 그러니까 끝났으니까 어때요? 다시 원위치 70만 원대. 공매도 제도가 있었다면은 여기까지 오르진 않았을 거예요. 적당히 오르다가 말았을 겁니다. 이렇게. 이런 순기능들. 그렇죠? 대신 이제 악기능도 있죠. 왜? 뭐냐? 아까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자금력에 있어서 기관 외국인을 개인들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기관 외국인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렸죠. 누구를 위한 제도냐? 개인들은 공매도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 증거권만 있으면 하게끔 허용을 해주던가. 그리고 투명하게 기관 외국인들이 공매도한 거를 공개하라 이거죠. 그동안은 공개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그런 걸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외국계 투자자금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매도 재개 주요 사항들 내용을 보면은 핵심이 이거예요. NSD에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하고 기관들 외국인들 거래 동일하게 만들었던 거. 그죠? 담보 비율 똑같이 105% 만들고 상환기일 90일 3개월인데 연장을 하면 1년까지 이거 똑같이 그리고 처벌 강하게 해야죠. 벌금 우리나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됩니다. 진짜 말 그대로 얘들이 한 100억 해먹고 벌금으로 5억 내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는 거예요. 100억 벌었으면 징벌적 손해배상 뭐 한 3배, 5배, 100억 벌었으면 300억, 500억 손해배상 하게끔 엄청나게 벌금을 상향시키면 이런 일이 없는데 우리는 너무 가벼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공매도가 활성이 되면 이 대차장고가 좀 줄 거예요. 왜냐면 굳이 계약 없이도 공매도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시고 어쨌든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정부에서 밝히는 거는 핵심은 이건데 이번에 좀 제대로 좀 해라 이거죠. 좀 시스템 갖춰가지고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거예요. 개인 투자들도 그렇잖아요. 깨먹든 벌든 내가 깨먹고 내가 벌 테니까 공정한 시장에서 싸우게끔 해달라 이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시스템 구축을 진작에 샀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어쨌든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 뭐 이런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순기능, 악기능. 일단은 저는 공매도 자체가 이것만 제대로 갖춰진다면은 순기능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이득이라고 봅니다. 외국계 투자기관한테도 그렇고 개인들한테도 진짜 문제 있는 주식들은 팔아가지고 이익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풋옵션 매매하듯이 그렇게 하고 자 어쨌든 공매도가 제기가 되는데 과거 사례에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자 그러면 재개가 되면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시장이 출렁거리고 빠지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물론 아무래도 모든 제도라는 게 그렇잖아요. 새롭게 또 시행되니까 이게 딱 시행되고 시장이 쫙 밀리는 거 아니냐 두려워하는 거죠. 불안심리. 그래서 과거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거 사례를 제가 있다고 얘기했죠. 예, 2008년도, 2011년도, 그리고 2020년도.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세 번째는 약간 조금 애매모호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2008년도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는 글로벌 금융 위기니까 당연히 이거는 저도 필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이 엄청나게 급락을 했을 때 공매도가 일단 금지를 시킨 게 순기능을 했죠. 예, 시장 덜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재개가 됐을 때 이미 빠졌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예, 만약에 공매도가 있었으면 더 빠졌을 수도 있죠. 사실은. 그리고 또 올라갈 땐 더 세게 올라갈 수 있고. 근데 이걸 막았기 때문에 뭐 그때는 크게 영향 준 거 없었습니다. 이건 저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럽 재정위기 때 2011년도죠. 2011년도에도 이때 시장이 급락 나오고 나서 금지를 시켰죠. 물론 더 빠지긴 했지만은 만약에 금지 안 했다면 더 많이 빠졌을 겁니다. 물론 올라올 때도 세게 올라왔겠죠. 어쨌든 크게 영향을 약간 뭐 밀리긴 했지만은 빠지긴 했지만 뭐 크게 영향 주진 않았어요. 어쨌든 밀리긴 밀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약간 정치적인 목적 약간 좀 애매모호한 스탠스가 있었다고 하는데 왜냐면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아니 얘들 종목이 다 해당돼요. 이거 사실은 여기에 집중 많이 되는데요. 뭐 그죠? 그래서 사례를 보니까 별다른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별다른 영향이 없었어요. 따라서 뭐 상승 하락으로 본다면은 뭐 두 번의 상승과 한 번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공매도 재개가 된다고 해서 크게 시장에서 영향을 받거나 뭐 출렁거리거나 밀리거나 그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다. 다만 개인들에게도 외국인 기관 애들의 투명한 그런 자료 공개와 더불어 투자 기회를 준다는 것은 긍정적, 바람직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옵션 매매를 해보신 분들 계십니까? 예, 해보신 분들 계실 거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옵션 저도 매매를 좀 하다가 저는 이제 말았는데 너무 위험하니까 시장의 변동이 클 때는요 옵션 가격이 하루에 기본적으로 하루에 막 150% 200% 상승하기도 하고요 급락하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이걸 뭐 대부분 옵션은 이제 증거금 20% 증거금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 깡통되는 거 한순간이에요. 하루 그냥 오버나이트 한번 했다가 그 다음날 깡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 사면.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공부가 안 되고 투자 경력이나 이런 매매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자칫 공매도나 대주거래를 하게 될 경우 자칫 큰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거. 이건 좀 조심스러워요. 그렇죠? 예, 이거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자칫 공매도가 공매도가 이제 옵션 투자처럼
큰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말 그대로 대박이 날 수 있지만 예, 한순간에 쪽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전에 과거 2010년대 초반에 한참 선물 옵션 투자가 유행 불면서 개인 투자가들이 뭣도 모르고 선물 투자, 옵션 투자 막 뭐 1억, 2억 갖다 받고 막 했습니다. 불과 제가 딱 농담 안 하고요. 당시에 초보예요. 초보인데 3억짜리 계좌가 옵션 매매한다고 딱 일주일 만에 3억 계좌 날아가는 걸 봤습니다. 옵션 매매가 그래요.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잘하면 대박이지만 한순간 잘못하면 그냥 하루 만에 원금의 내 계좌 반토막 혹은 깡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만 주의를 한다면 공매도 재개했다는 시장 위험 별로 없다.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다만 개인들의 투기성 이런 문제가 유발될까봐 그게 걱정이 된다. 재개되면서 시장이 빠지는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실시간 잔고는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KLX 정보 데이터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실시간으로 다 공개가 돼요. 이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확인 안 하면 큰일 나요. 특히 대형주들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들은 여기에서 당일 체크를 하시던가 아니면 이걸 실시간 집계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뉴스를 보시던가 아니면 요 공매도 실시간 잔고형을 KLX 정보 데이터 시스템에서 이 종목분들 공매도가 얼마큼 증가되고 감소가 되고 이게 됐는지 요거는 여기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확인 안 하시면 큰일 나요. 특히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종목에 있는 시총이 좀 큰 종목들은 뭐 작은 종목들은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요즘 뭐 작은 종목들도 요즘은 공매도를 할 수 있다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과거처럼 대박 수익을 노리다가 쪽박칠 수 있다는 거 이거 항상 명심을 해두시고 공매도 재개했다는 영향은 없다. 다만 여기에서 반드시 공매도 관련된 이슈 그 다음에 수량 체크는 공매도 실시간 잔고 현황 KLX에서 반드시 확인하자. 이거 확인 안 하면 큰 손해 볼 수 있다. 요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